빠질 때는 이미 7, 8% 빠져있기 때문에 사기도 애매모호한 거고, 살 때는 이미 5, 6% 올라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기가 애매한 거예요. 대응이 어려운 시장은 맞다. 그러나 12월 전망 말씀을 드릴게요. 12월은 조금 나아 보입니다. 조금 나아 보이는 게, 이렇게 한 번에 끝날 주식은 이렇게 끝날려면은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지만 털리지 말고 시장에서 떠나지 말자. 네, 안녕하세요. 저 유한타증권에서 주식 담당하고 있고요. 부천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저도 그 같은 내용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시장이란 게 그래요. 올라갈 땐 내 거 빼놓고 올라가다가 또 조정받을 땐 다 같이 조정을 받고요. 최근에 시장 문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름 심도 있게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12월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요거는 조금 시장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특히 이제 조금 유명하신 우리 채널 나오신 구루 선배님들도 얘기하시는 게, 시장이 한동안 박스권에 갇힐 것 같다라는 거고, 언제까지예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12월 FOMC까지, 12월 둘째 주거든요. 까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의미를 알고 있지만 대부분 분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실 가능성이 크고요. 그걸 아셔야지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번에 올라올 때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은 선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이라 하면 떨어져야 수익이 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일정 부분 샀다가 많이 임계치까지 사면 또 팔아가지고 또 임계치까지 팔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 계약수를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일종의 박스권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에이펙을 앞두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들이다 사 제끼는, 엄청나게, 그 정도는 사 제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많이 사면서 25만 원이었던 하이닉스가 60만 원 이상까지 가는, 거의 대형주가 거의 두세 달 만에 따블이 나는 기염을 토했는데, 그 아시다시피 그게 AI인 건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하이닉스만 올랐던 게 아니고 삼성전자 10만 원이 뚫어버리고, 그러니 지수 관련 탑2가 세게 올라가 버리니까 어땠습니까? 지수가 급등이 나왔죠.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 파생 포지션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3달 정도가 돼요. 3달은 청산을 많이 하죠. 그게 9월달, 10월달 들어섰던 외국인의 포지션이 지금 손해입니다. 그들의 손해를 메꾸려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 빠져야 되든지, 혹은 중간에 손절을 치면서 환매수를 하든지, 오늘도 약간 그런 모습 보이긴 보였었는데, 그런 파생 포지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하게 그들이 수익이 나려면 일부 코스피를 눌러야 된다. 물론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AI 버블론, 그 미국에 있었던 버블론, 이것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주식이 갈 때는 곱니다. 즉 호재가 있을 때, 호재를 밟고 올라갈 때는 시장이 좋은 거고요. 호재가 있더라도 요만큼 막장보다 떨어지는 거는 약세장이죠. 근데 지금은 혼조세장이 맞습니다. 빠질만 하면 올라오고요. 올라올 만하면 빠지는 일종의 박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이에요.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사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70%, 80% 그랬다가 뭐 매크로 지표가 나오지 않았죠. 왜요? 셧다운 때문에요. 나오지 않으니까는 이러저러 이유 때문에, 특히 파월 의장이 방점을 찍었죠.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면서, 사실 그게 먼저 나온 다음에 AI 버블론이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금리 인하 추세, 혹은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진다, 금리 인하를 안 한다 하면 뭐가 되냐면은 유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막 유튜브 썸네일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한 달 전에 뭡니까? Everything Rally. 금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네. 모든 게 오르는 거는 모든 밸류에이션에 설명이 안 됩니다. 편하게 돈 풀릴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돈이 풀리기도 했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소비 쿠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추세였고요. 글로벌리아. 근데 가장 선두국이었던 미국이 그거를
잠깐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니까는 그때부터 버블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국내 성장주들이 안 가기 시작하고 잘 가던 하이닉스가 멈췄어요. 물론 에이펙하고 깐부 아시죠? 깐부치킨, 깐부 회동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모든 걸 다 끌어당겨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땡겨서 지수가 올랐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너무 가팔랐죠. 지수가 거의 1000포인트 이상을 쉬지 않고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면 일정 부분 눌리는 거 혹은 조정이 두 가지가 있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저는 둘 다 있을 것 같은데 가격 조정은 나왔죠. 한 10% 정도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러면은 기간 조정, 옆으로 흐르는 왔다 갔다 왔다. 이게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일어날 때 건전한 조정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전한 조정이 일어날 때 매일 주식을 매일 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파요.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삼전 하이닉스로 지수 받치고요. 다른 거 팹니다. 박스권 일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개별 종목들이 가다가 만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소위 최근에 바이오 잘하셨던 분들은 수익 꽤 많이 났을 텐데 혹은 다른 것들은 가다가 말고 혹은 가다가 마는 주식은 그랬다 칠게요. 그런데 반대로 뭐가 있냐면 안 가던 주식이 더 빠집니다. 왜? 갇힐 것 같으면은 좋은 거를 더 살 거 아니에요. 그게 박스권에서 어떻습니까? 안 좋은 걸 팔아버리고 좋은 걸 갈아타게 됩니다. 박스권 하단부에서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정이라 하면 혹은 박스권이라 하면 그냥 들을 때는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제 주식 한 19년에서 20년 정도 매매하고 있는데 매매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스는 아프다. 그리고 그 10월달, 9월달 상승장을 봤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 검색식, 타점 로직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평생 써먹는 투자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그때 마지막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어안이 벙벙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슬슬 마이너스권 접어드실 겁니다. 잘하는 분들도 요즘 좀 재미없다고. 재미없는 게 아니고 매매가 어렵다고 많이 하세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매매가 어렵다 하면요. 대응이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대응이 어렵다는 거는 팔 만한 시그널을 주든지 혹은 살 만한 시기를 줘야 되는데 올라가면 갭상승. 그래서 150포인트 쫙. 빠지면 갭하락한다 100포인트 쫙. 보시죠. 이러잖아요, 지금 시장이. 그러면은 빠질 때는 이미 7, 8% 빠져있기 때문에 사기도 애매모호한 거고 살 때는 이미 5, 6% 올라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대응이 어려운 시장은 맞다. 그러나 12월 전망 얘기한 게 말씀을 드릴게요. 12월은 조금 나아 보입니다. 조금 나아 보이는 게 이렇게 한 번에 끝날 주식은 제가 시장 아니라고 8월달, 9월달 올해 내내 말씀을 좀 드리긴 했죠. 이렇게 끝나려면은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름 건전한 조정 기간을 겪고 있는 중인데 제발 부탁이지만 털리지 말고 시장에서 떠나지 말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 증시가 급락했었는데요. 남은 연말은 주식장에서 조금 벗어나야 될까요? 마지막 힌트를 좀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떠나시면 안 되고요. 이럴 때 이제 제가 댓글을 봐요. 이번에도 볼 거예요. 볼 텐데 증권사 직원이니까 주식장 떠나지 말라고 하지. 뭐 니들은 팔고 있다 이러는데 최근에 고객 자금 판 거 없습니다. 저는 일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한 건 있고요. 전체 볼륨 줄인 거 없습니다. 제 방송은 대부분 제 고객 다 보시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증권사 직원이라도 팔지 못하게 하고 사타팔타하게 수수료 낭기를 한다. 제발 부탁인데 제 고객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저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접어두시고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도 풀려 있고요. 예탁금 아직도 80조 이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50조 대 본 지가 언젠데. 참고로 예탁금이라 하면 주식을 살라고 계좌에 넣어둔 현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조금만 오르면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하루에 3조를 판 날이 있어서요. 근데 그거 개인 투자자가 다 받았어요. 다 샀어요. 그러면 얼만큼 큰 유동성인가? 두 번째, 요렇게 얘기할 때면 또 댓글이 달리는 게 이거예요. 코로나 때도 이랬다. 코로나 때도 이랬다. 그때 마지막에 개인들이 외국인 매도고 다 받아가가지고 고점 찍게 했다. 오케이, 그땐 그랬어요. 그때랑 지금 다른 점 딱 한마디로 드릴게요. 실적이 다릅니다. 그때는요, 노트북 수요,
휴대폰 수요. 집에서 있으면서 잘 기억을 해보고 잘 집에 있으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수요가 한정적이었어요. 가전제품 바꾸고 TV 바꾸고 휴대폰 바꾸는 거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하고 말았고요. 지금은 AI 때문에 생기는 버블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중간 이 버블은 좀 이따 2부에 제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 버블은요 터질 때까지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터진다. 터지는 코로나 때 그때 그 기억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삼성전자의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해랑 내년이랑 다른 거 아시죠? 내년이 더 높습니다. 하이닉스 똑같고요. 그러면 저보다 똑똑한 애널리스트라든지 외국 회사에서 그런 거 레이팅을 하는데 근거 없지 있을까?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고 메모리 상승이라든지 기타 수요를 다 계산을 해보고 낸 결과일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수요가 공급을 따라오지 못할 때. 지금 공급이 너무 많을 때죠. 그런데 우리 아시죠? 지금 메모리 3사들 지금 증설을 못해요. 왜냐면 예전에 코로나 그 전에 증설을 사이클 꼭대기에 너무나 많은 주문 물량들 때문에 캐펙 투자를 해가 증설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이클을 꺾여서 이게 전형적인 시크릿컬 산업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삼성 하이닉스가 그럴듯한 증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물량이 달린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쇼티지라 얘기를 합니다. 이제 디램은 쇼티지 상황이 일단 제가 오늘 촬영날까지 지속되고 있고 디램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한 달 전 제 영상에서도 우리 신사임당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50%더 오른 것 같습니다. 가격 자체가.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달라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잘 안 꺾입니다. 항상 우리가 증권 레포트 보면은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코리아의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가 빠진다. 26년도에. 그런데 26년도 올라간 거 맞잖아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그렇고요. 조선주도 좋고요. 방산주도 좋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전 장 빠질 때는요. 좋은 게 몇 개 없어요. 지금은 좋은 게 많습니다. 조방원도 아직도 좋고요. 조선, 방산, 원전도 그리고 다른도 다이오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멀티 주도 섹터 실적이 좋은 여러 가지 섹터가 있을 때는 우리 PD님께서 어땠습니까? 이거 팔고요. 여기 가면 돼요. 증시 자금 이탈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지수가 12월 FOMC 미국 금리 결정 때까지 약간 좀 누울 수 있어. 좀 쉴 수 있어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수급 변화들이 조금 힘들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선물 옵션 시황들 파생 시황들 때문에 파생이 어떠냐면 기계로 팔거든요. 그 기계로 팔면 어떻습니까? 감정이 없어요. 그럼 팔 때 끝까지 팔아요. 주식이라는 게 많이 빠지면 오르기도 하고요. 많이 오르면 빠지기도 해야 되는 인지상정이 필요한데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팔게 되면 종가까지 팔아야 됩니다. 지금 특징이 오르면 종가까지 오르고 빠지면 종가까지 빠져요. 그게 프로그램 매매, 즉 선물 옵션 시향에 따른 그런 그 프로그램 매매들이 워낙 더 많이. 왜냐하면 액티브한 우리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빠질 때만 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4% 5% 빠질 때만 사잖아요. 다 줍잖아요. 줍줍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떠날 때 아직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끊임없이 달라지는 속도와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딱 이 주식은 사모아도 괜찮다 혹은 이 방식 좋다 추천하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일단 뭐 이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 하는 거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를 봐야죠. 주도주를 봤는데 지금까지 물론 주도주는 바뀝니다. 지금까지 봤더니 반도체는 이익 증가가 너무 좋으니 반도체는 일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요 이평선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추세가 살아서 쭉 가던 시기보다는 좀 천천히 갈 수 있다? 혹은 아예 좀 쉴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이익 증가가 좋은 거는 이건 반영을 언제든지 하긴 합니다. 아마도 1월쯤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1월이나 한 달 반이 남았어요. 한 달 넘게 남았어요. 그런데 빨리 갑니다. 시간 또. 그리고 1월 달쯤에 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강한 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요. 솔직히 AI 버블론 혹은 지수의 리밸런싱 이런 거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실적이 없는 섹터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원래 많은 섹터고요. 그래서 지금 시즌 자체가 11월부터 1월 사이가 미국이랑 한국 사이에 학회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즌에는 1월 달에 바이오가 많이 올랐는데 바이오 오른 이유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거 아실 겁니다.
1월 것까지는 1월 아마 초 정도 10일경에 매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뭔가 기대감이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 반도체가 혹은 대형주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선물 옵션 포지션 때문에 좀 눌릴 수 있다면 바이오를 해야지. 이런 것들 매기. 그리고 중간에 ABL 바이오라는 회사가 한 2주 전인가요? 잭팟을 터뜨렸죠. 릴리랑 계약을 했고 릴리의 지분 투자도 같이 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꽤 큰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성과가 예전 바이오는 다르다. 지금 바이오는 성과 혹은 실체가 있으면서 나오고 있다. 작년 유한양이 기억하시잖아요. 마일스톤 받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라이센싱 아웃을 펼쳐가면서 글로벌 제약사랑 하는 것 같다라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오도 일부 축이 될 수 있고 하나의 꼭지는 또 뭐냐면은 새로 일어난 일들을 좀 보셔야 돼요. 최근에 없었다가 새로 일어난 일 뭘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3초만 드릴게요. 1, 2, 3 한일령.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어떤 분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랑 싸울 때 반사효과를 많이 누린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조선이라든지 기타 반도체까지 섹터들이 그런 거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일령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던 상황이고 물론 그들의 논리와 문화를 제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다가 또 내일 같이 화해할 수도 있습니다. 국익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일본이 산발적 뒤로 물러설 대만 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또 자존심 문제라서 바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일본어 관광객이 단체 관광객이 좀 계속 취소가 되고 있다는 속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1순위가 첫 번째가 일본이고 두 번째가 한국이었거든요. 며칠 전에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으로.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와서 중국인들이 무엇을 소비를 할까? 뭐 여행을 오게 되고 여행주. 그렇죠? 면세점. 그렇죠? 혹은 호텔. 숙박을 할 테니까요. 이거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제 또 뻔한 얘기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채널 특성 자체가 혹시나 아이디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산물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익이 얼마큼 좋아질지 몰라요. 그래서 단타라는 것보다는 추세가 깨지면은 조금 요거는 아닐 수도 있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양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모릅니다. 이럴 땐 바로바로 손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근데 가파르 겁니다. 왜냐면 항상 제가 주식이 좋아하는 거는 뭐죠? 없었던 이익이 나오는 거. 안 올 것 같았던 중국인들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인들 이미 무비자 입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오른 것들이 찾아보니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것들 다 안 오른 것도 있고 아이디어들이 계속 점증이 되는 거죠. 혹은 여기서 일본은 계속 안 좋아서 뭐 어떻습니까? 엔터 이런 것들 중국에서 공연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시기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